시진핑 하시는 일본이 진짜 중국인이다. 내가 정치한다면 그렇게 못한다. 난 중국 분리되기를 소원하는 한국인. 코로나 부정하고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하는 일 위대하다 칭찬하면 진짜 오리지널 중국인.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상하이 봉쇄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떠들던 일본 언론들이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난 역대급 반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국을 보며 비웃었던 일들이 오히려 도요타나 혼다 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같이 맞장구 치며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인들까지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한국과 일본차의 운명이 크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하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확진자 수는 2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절반 이상이 상하이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나자 예고도 없이 아파트 출입구를 철조망으로 봉쇄했으며 썩은 고기와 채소가 들어있는 식량을 배급해 분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가축처럼 가두기 위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쳤느냐며 항의했고 성난 시민들이 집 앞 울타리를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해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공안들은 외출 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남성을 붙잡고 머리를 강제로 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상하이와 연결되는 다리를 굴착기를 동원해 끊어놓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베이징 또한 일부가 봉쇄되자 중국 주식과 위안화 가치마저 급락하고 있습니다. 25일 상하이 증시가 5에서 6% 이상 미끄러지며 똥막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해당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수출입의 관문입니다.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 티 이후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항 인근에는 3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 중이며 이는 지난해 평균치의 2배 수준입니다. 화물 운송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육로 통행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검사 건수 폭증으로 대기시간만 12시간이 넘어가자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언론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뿐 아니라 중국발 부품난까지 더해져 현대기아차의 몰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요소수 다음은 자동차 산업, 그 후에는 조선업계의 공황입니까? 애초에 팔리지 않았으니까 문제없잖아. 이런 식으로 비꼬는 반응들을 쏟아냈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2년 전 겪었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가운데 몇 개만 공급이 막혀도 차 생산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에 쓰이는 전선 뭉치로 반도체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부품이 아님에도 자동차 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500개 이상의 전선이 들어가는데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대에 들어가는 모든 전선을 연결하면 길이가 2에서 3km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분야라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비가 100이라면 중국에서는 70 정도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끊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87%가 중국산이라 위기가 컸던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일주일치만 확보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당시 현대차에서만 약 1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당하면 이를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어도 부품 구매선을 다변화해 중국산 비중을 60% 이하로 낮춰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일부 돌려 대응했습니다. 한국 중기부 또한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과 손잡고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상하이 사태는 한국과 일본 업체의 대응력에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크게 선방한 반면 일본 업체들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바램과는 달리 현재 상하이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상하이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들이 무려 6,3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다는 주력 공장의 5월 생산 대수를 목표 대비 50%나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부족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시 록다운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등에 조달해서 지장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4월 생산 계획마저 기존 30% 감소해서 50% 감소로 재검토해 몰락 직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또한 5월 세계 생산 대수를 연초 계획 대비 10만 대 정도 줄였고 다이하 측 공업도 같은 이유로 5월 가동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본인들은 리먼 사태, 동일본 대지진, 서일본 호우,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공황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4월 자동차 회사의 가동률은 비참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에서 팔린 차량 대수는 5,591만 대 정도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2,140만 대가 팔렸는데 도요타와 혼다의 점유율은 각각 7.7%와 7.2%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총 44만 대를 팔아 2%가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대차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해외 주요 사업장 대부분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중국 법인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를 전후로 급격히 수익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과 14년엔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7%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그 자리를 일본 자동차사가 대부분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력을 더 높여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자 한류가 전 세계로 더 빨리 퍼진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일본이 대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증가한 1조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기아도 올해 1분기 1조 6천억 원 흑자로 전년 대비 무려 49%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배 이상으로 원 상태입니다. 기아 또한 같은 기간 4천억 원대 흑자에서 4배로 뛰어 있습니다. 올 1분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37만 7천 대를 팔아 현지 점유율이 2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판매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 현대차 공장이 지난 3월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러시아 공장 부품을 타 지역으로 배정하며 생산을 커버했습니다. 결국 1분기 전 세계에 158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6%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고가 차량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전기차 판매 호조가 수익성을 크게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 중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52%로 늘었고 제네시스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기아 또한 차종별 목표 수익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축소하는 등 제값받기 정책을 펼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 또한 2,850만 원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원자재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 후 배분하는 방식을 써 협상 파워와 원가 관리 능력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간 부품 구입 비용은 10조 원 이상으로 협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차를 사려는 이들이 넘쳐나 대기 물량만 따져도 52만 대 정도입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이 주력으로 하던 중국 시장이 쑥대밭이 됐고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7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8천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로 주가가 3월 이후 지속적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 혼다자동차의 주가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꼬꾸라져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우호 효과 또한 한국 업체가 월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가치의 하락이 더 이상 수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거 엔저는 자동차와 카메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호재로 작용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기에 엔화 약세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엔화 가치의 하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달러당 120엔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제조업 생산의 약 25%는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10년 전 17%에서 8% 정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도요타 회장은 엔화 약세가 반드시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더러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엔달러 환율은 127엔으로 나타나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 뉴스를 보고 크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스코까지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나 증가해 2조 3천억 원을 기록한 상태인데 또 규제철은 올해 예상 실적을 전년 대비 5.6% 감소한 300억 원으로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전력이나 원료 비용이 크게 증가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린 한국, 더욱 보약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지금 중국 보고도 2년 전에 국경 닫으라고 노래 부르던 애들 지금 밥은 먹고 다니나. 문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버텨주고 지원했으니 이렇게 선방한 거지요. 아마 윤 정부였으면 일본의 빌기 바빴고 국익을 떨어뜨릴 일만 했겠지요. 앞으로 걱정이네요. 대기업 중국 베트남 현지 공장이 국내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세계경제 대공황 직전입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선과 악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벼락질이나 하니 잘 살면 안 되죠. 일본 중국은 신보가 놀부라 망해야 당연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